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소개할 것은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며 연쇄살인범의 표적이 된 이야기를 담은 책,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시가 아키라가 쓴 책은 모두 추리소설로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소재를 통해 현실감을 더해주는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자세한 줄거리부터 알아볼까요? 한 남자가 전화벨이 울리는 휴대폰을 들어올립니다. 사실 이 휴대폰은 어젯밤 택시 뒷좌석에서 주운 것인데요. 휴대폰 화면에는 아삼이라는 이름과 커플로 추정되는 남녀 한 쌍의 사진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사진 속 긴 흑발을 가진 여성에게 첫눈에 반하며 호감을 갖게 됩니다. 남자는 울리는 전화를 받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통해 상대방이 아사미이고 휴대폰의 주인은 그녀의 남자친구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곤 화면의 사진이 이들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후 남자는 번화가의 카페에서 휴대폰을 전해주기로 아사미와 약속합니다. 상대가 친절하다고 느낀 아사미와는 달리 남자는 어떻게 하면 이 여성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는 SNS에 아사미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녀와 연결된 남자친구의 계정을 찾습니다. 남자친구인 도마타의 SNS에는 개인정보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덕분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쉽게 유추하며 풀게 됩니다. 도마타의 휴대폰에는 더 자세한 신상 정보가 있었고 심지어 아사미의 은밀한 사진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마타의 휴대폰을 자신의 노트북에 백업합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기 직전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어젯밤 가나가와 숲속에서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들은 현재 살인사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뭐야, 들켰잖아. 카페에 먼저 도착한 남자는 휴대폰을 직접 돌려주지 않고 점원에게 맡기며 밖으로 나갑니다. 이후 아사미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남자는 밖에서 아사미의 실제 모습을 지켜봅니다. 남자는 이번에 아사미의 SNS를 해킹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사미는 도마타에 비해 개인정보가 덜 공개되어져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비밀번호는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보안에 철저한 사람이었기에 남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해킹을 해오던 그였기에 자신만만하게 아사미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사미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로그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시도한 것이 아니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재로그인을 하여 확인하십시오. 보안에 철저한 그녀라지만 이 문자에 깜빡 속아 황급히 로그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남자에게 비밀번호가 전달되어 해킹에 성공합니다. 남자는 그녀의 계정에서 채팅 내용을 훔쳐볼 뿐만 아니라 친구 목록에 있는 인물들을 도용해 아사미와 대화하여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어느 날 도마타가 황급히 아사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폰이 해킹되었고 돈을 보내야만 풀어준다는 일종의 랜섬웨어에 걸려들었음을 설명합니다. 아사미는 보안회사에 전직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덕분에 보안회사 동료인 우라노를 소개받게 됩니다. 우라노는 단숨에 도마타의 폰을 공격한 남자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아사미는 우라노의 능숙한 실력을 보고 도마타와는 달리 듬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사미의 폰이 울립니다. 아사미는 문자를 확인합니다. 너의 은밀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24시간 안에 30만 엔을 입금해라.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도착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도마타 휴대폰에 있었던 아사미의 누드 사진. 그리고 며칠 전 전남친과 만나게 됐을 때 키스하게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도마타에게 얘기했었겠지만 비밀스럽게 전남친을 만났다는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 결국 우라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라노는 재차 랜섬웨어의 수법 속에서 해킹범인 남자로부터 아사미를 구해주게 됩니다. 아사미는 2번이나 위기에서 구해준 우라노에게 술자리를 대접하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때 우라노는 아사미에게 호감이 있음을 표현하는데요. 아사미 또한 우라노를 좋게 보았기에 기분이 좋아 술을 왕창 마시다가 어느 순간 잠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수면제를 먹은 듯이. 잠에서 깨어난 아사미는 자신의 양쪽 팔이 묶여있음을 직감합니다. 눈을 떠보니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을 구해준 우라노였는데요. 우라노는 드디어 게임이 끝났다는 듯이 웃으며 아사미에게 다가가고 아사미는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 책은 연쇄살인범인 남자와 아사미 그리고 이를 추적하는 형사의 세 시점으로 나눠지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야기의 시점이 지속적으로 바뀌기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같은 시간에서의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각각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더 몰입하게 됩니다. 일상과 밀접한 소재인 스마트폰, 소셜, 해킹, 사기 등으로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줄거리에서 범인의 해킹 수법을 강조하며 읽게 되었는데 그만큼 다양하고 실제 상황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 범인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SNS에 관한 2가지 위험성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인물들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위험성과 두 번째, 개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해킹과 사기 접근의 위험성입니다. 아사미에게 도움을 준 우라노 또한 아사미의 대학 동료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다른 인물들에 비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눈치채셨듯이 보안 전문가가 필요하도록 유도한 것도, 대학 동료인 척 연기한 것도, 지인인 척 우라노를 소개해준 것도 모두 남자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 밖으로 내뱉는 데 상당한 경계를 하지만 SNS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심지어 낯선 이가 다가와도 서슴없이 대화에 빠지곤 합니다. 최근 통장 사기를 위장한 보이스피싱이나 자신의 신상에 관한 메시지, 심지어는 주변의 지인인 척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돈을 내빼오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에 공유된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의 지인인 척 누군가에게 행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 하나로 악에 남용되기 쉬운 오늘날 자신의 정보를 더 소중히 하고 호의적인 인물이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하여 일어나선 안 될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